오늘은 뭐 사건의 엄중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야수님. 예, 안녕하세요. 야수라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명령님은 일본 여행 가셨어요. 모모를 모시고. 팔순 기념 네, 여행이라고. 효자입니다. 자, 금방 돌아오십니다. 뭐 오랜 시간 동안 가실 건 아니고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에 가서 참 개고생하시겠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깨끗하게 소독돼서 오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사건의 엄중함이란 드디어 이명박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물론 뭐 발해인 갈 때라든지 등등 몇 마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스 물어보니까 뭐 왜 그걸 나한테 나인데 물으십니까라는 그 사투리 있잖아요. 나인데가 뭐야? 나에게 묻지 마시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명박이 직접 일종의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한 거죠. 자, 그 성명서를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명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역겨우시겠지만 참으시고요. 목소리 들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습니다.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확히는 참담스러운이란 이상한 말을 썼죠. 참담스러운. 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와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덕이라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포장되어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게 이제 이명박 자서전 제목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제 현대 건설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게 그 맥락이 깔려 있는 거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인데 나도 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에서는 뭐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그 업적이랄까 이런 거를 계승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박근혜 정권 5년 기간 동안 그 수사를 받아왔었다. 왜 다시 수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고통을 받은 건 아니죠. 지가 뭘 고통받은 게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냥 의혹만 제기한 거지. 네. 그리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뭐 제대로 조사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박근혜에게 있어서 이명박은 약간 갑 개념이었어요.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만들어준 일종의 박근혜 창조자. 이런 개념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한 적은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죠. 그리고 뭐 수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같은 것도 4대강 관련한 감사 같은 게 나오면은 사실 덮어주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많은 고통을 얼마나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습니다. 이건 자기만 빼고. 그러니까 내가 해먹을 게 많은데 니들 해먹지 마 이런 개념이 나는 컸다고 봐요. 아니 사실 이게 드러난 비리가 없다는 거지. 지금 수사 중인 거잖아요. 그게. 나눠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 비리라는 게 사실은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박근혜가 만약에 나는 개혁하겠다. 이명박과의 결별 이런 수준으로 털어댔다면 웬만한 비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어떤 보훈의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털어댄 적은 없었고요. 단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의 바로 측근인 친형 이상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고 있잖아요.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거짓말쟁이.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또 열받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역사 뒤집기는 또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100주년 이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뉴라이트하고는 또 다른 시각인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다 치고 요거는 이제 자기 개인 비리에 대한 끼워넣기 이런 방식으로 나는 개인 비리가 없다.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깨끗하게 잘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자기 이야기만 하면은 동조 세력이 없으니까 이제 수구 세력, 예. 보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보수 계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로는 70%, 80% 이상의 국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센트와 숫자를 헷갈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10%라고 해도 500만 명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약간 좀 숫자를 조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는 많은 국민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최소한 만약에 이명박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한 5%좀 남아있다고 하면 한 250만 정도는 이명박의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묘하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수 계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 개소리예요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세력들을 이 개멸되는 건 결과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적폐청산의 결과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보수 세력 자체를 다 죽이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수 계멸이란 말은 우리가 방송으로도 가끔씩 쓰는 표현인데 이분이 또 우리 방송 예청자시네 이분이. 보수 계멸을 위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여수님 말씀처럼 수사하다 보면 보수가 계멸됐을 때 있겠다는 지들이 느낄 의식인 거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설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들 말대로 자기들의 정치 보복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문재인 정부는 또는 국민들은 이명박식으로 말도 안 되게 조작하는 형태로 보복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단죄하겠다.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 정치 보복이 아니고 범죄자 서탕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치 보복과는 좀 맥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이런 개소리를 또 하실까요? 처음부터 이명박이 목표였다기보다 사실 이명박이 너무 큰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러 놔서 하다 보니 이명박이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이명박을 향해 수사하진 않아요. 그냥 드러난 어떤 수사. 근데 이명박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다 그런 비리는 있어. 왜 나만 파?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털면 먼지가 나온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만 팠기 때문에 나를 목표로 팠기 때문에 내 주위에 김백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려든 것이 억울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명박이 지금 그 댓글,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이런 거 지금 요번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 수출 건도 그렇고 이게 한 건이 사실 몇천억 단위 되는 것도 없습니다. 기본 몇 조 단위예요. 작은 게 몇 조 단위인데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이어서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파다 보니 그 끝에 이명박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지.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죠. 어떻게든 이명박을 일단 때려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뭐 수사를 하고 싶지만 그건 우리 그 국민들 일반적인 감정적인 것이고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말엔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 행간은 다 비리가 있고 그런데 왜 우리만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느냐. 결국 나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라는 게 그러면은 뭐 그 노무현 정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따 그 이야기 다시 할게요. 일단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죽겠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카카 괜찮으십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정말 그 기침 신공 진짜 동정표 전형적인 사기꾼. 이거는 이제 그 구속됐을 때의 그 병보석으로 불러나기 위한 일종의 밑밥 깔기. 네, 장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송에서요 일부러 방송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기침을 하는 부분 다 듣고 잘라드리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들어가는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나는 성격상 이명박 기침도 잘라주고 싶어. 듣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김백준 등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까지 돼서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명만 하면 되는데 그 해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건 자체의 팩트는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은 단 한 건도 없는 거고 그것을 묻지 말고 그 친구들에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라. 그럼 물으면 이렇게 답할 거 아니야. 그럼 왜 나한테 물으시냐고. 아니 그 나한테 물어라 그러면 이제 그 깜빵 가면 되지. 가서 이제 다 밝히면 되잖아요. 쥐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봤던 댓글이 그거였어요. 가즈아. 가즈아. 예, 가즈아. 참네. 김백준의 죄는 김백준의 죄대로 김백준한테 물으면 돼. 단 김백준의 죄가 김백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시킨 사람이 있고 교사죄가 있고 공모가 있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제 김백준 수사를 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김진모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명박은 이명박 죄에 있는 만큼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뇌물이라든지 국고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에 있어가지고 주도했냐 안 했냐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도했냐 안 했냐를 이명박에게 물으면 돼요. 나온 만큼만. 예. 근데 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하겠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뒤집어 쓰지도 않을 거면서.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개새끼네 진짜. 자, 끝으로 평창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자기한테 다 물어보려면서 물어보려고 그러면 들어가 버리고. 자, 나에게 물어달라는 것이 오늘의 저의 입장이랬는데 네. 근데 이건 흐름이 있거든요. 이명박의 오늘의 이 입장 표명이 이걸로만 분석할 수는 없어요. 바로 어제 이재호의 말부터 우리가 면밀하게 들어가 봐야 돼요. 이런 식이면 전쟁한다? 이렇게 협박했거든요. 이재호가 한 말 중에 정말 기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권 때는 굉장히 청렴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 근데 이게 나는 이재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권력의 축정이에요. 아, 그 외곽에 있었던. 그때 이명박 측근들을 상징하는 건 뭐 옛날에 정두원이네 이재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자들은 사실은 이명박 패밀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정치적 비중이 있는 약간 동반자들 개념이지. 예. 이재훈은 은평구에서 왜 그런 걸 안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팩트나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명박은 정말 최측근들 딱 몇 사람, 김백준 등 몇 사람들과 자기들 패밀리로 해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를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이재호 같은 자들은 정치인의 비중으로서의 스피커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단 띄워요. 한쪽에서는 협박하고 그게 뭐냐 전쟁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비리를 우리가 깔 거야 갖고 있는 거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같이 서로 폭로전하자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쪽에서 협박하고 만약에 이명박이 이재호 같은 워딩을 했다면 이명박 죽어요. 바로 구속이에요. 국민들 심정적으로는 저 개새끼가 다 있네.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나름대로는 말을 아껴가면서 한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평창 올림픽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원래 나눠졌던 보도자료에도 없던 이야기였죠. 국민들한테 각성시키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 내가 유치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동반 입장. 동반 입장까지는 안 바랄 것 같고 평창 올림픽 내가 유치했는데 그걸로 덕보면서 나 좀 봐줘 국민들아. 그러면 올림픽 끝나고 구속하면 되겠네요. 그 지금 얼마나 골칫덩어리인데 안 해도 되는 올림픽 아니었어요 사실? 이미 하기로 한 건데 잘 합시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있어. 뭐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국격이라 뭐 국가적인 게 막 올라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북한이 와줌으로써 묘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 정부가 유치한 거라고 해서 잘못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제대회 중에 어마어마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이 이렇게 숟가락 딱 얹으면서 내가 유치한 거야라고 한 번 더 각성시켜주는 거 정말 웃기네요. 만약에 지금 겨울올림픽을 유치하자는 의견이 있으면은 다들 반대할 겁니다. 나도 반대할 거고. 하지만 이미 유치한 거면 기왕 한 거면 잘 해내야죠. 국가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죠. 예. 누가 유치했건 전두환이 유치했더라도 그렇죠. 박정희가 유치했더라도 예. 할 건 해야죠. 예.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의 전체 평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중학생 때 전두환 노태우가 법정에서 그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3학년은 아니었는데 뭐 청문회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판결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머리를 쥐어박은 적이 있어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중학생 때? 예. 그때 기억이 났어요. 이명박이 씨부리는 걸 보면서.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무슨 짓을 한지 알지만 자기 내적으로는 이미 합리화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착하고 깨끗한 사람한테 왜 이러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폭력적인 상상을 하기 싫은데 자꾸 상상하게 돼요.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놓고 온 국민이 줄 서서 땅콩 한 대씩 때리는 피가 날 때까지. 약에. 그래서 피가 나요. 그렇게 때려도. 저는 일단 이명박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뻔뻔해질 수 있을까. 정권 말기쯤에는 이런 농담을 자주 했었거든요. 나도 이명박이 다니는 학원에 다녀보고 싶다. 저렇게 뻔뻔해져 보고 싶다. 오늘도 똑같은 걸 느꼈고요.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이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이잖아요.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사람이 너무 싫은데 예. 70대 후반이에요, 후반. 네. 78. 인터넷에 카페에서 보면요. 이명박 얼굴만 딱 잘라놓고 몸만 딱 보여주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트빨만 보면 굉장히 막 유재석 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뜨어 하는 거죠. 근데 오늘도 뭐 샤넬 복숭아 매배를 바른 듯한 뽀송한 얼굴 더 꼴 보기 싫었습니다. 결정적인 그 부분은 바로 같은 날 새벽에 최측근 두 사람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사과도 좀 해야 되고요. 예. 맞죠. 명백히 드러난 팩트가 있잖아요. 특히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자기 지갑 살아있는 지갑 노릇을 했는데 측근으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좀 표현해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백준이 그냥 이명박이에요. 나는 생긴 것도 구분이 안 가더라. 근데 그런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 받았고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국정원의 기조실장 이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줬다는 증언이 나왔고 심지어는 기조실장이 직접 청와대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라고까지 얘기했다는데 예. 자기는 그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잖아요. 돈에 대해서 과연 이명박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예. 대한민국 돈의 움직임에 대해 중에서. 다른 정권의 우리 민주정권의 대통령들이라면 그렇게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뇌물로 국정원의 특활비를 썼다고 하면 일단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국가에 헌신한 공직자라고 그래요. 제가 그 김백준 구속되는 거를 보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앞서 나서지 않는다는 삼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김백준이 보면 고려대 상과대학 MBA 2년 선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40년에 이 인연이 생긴 건데 나중에 보면은 이 이명박 정권 때 김백준의 아들을 메릴 린치의 서울 지점장으로 앉힙니다. 그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1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다 잃어가면서도 이 자리를 내주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김백준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트위터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이명박입니다. 주진우 기자의 트윗입니다.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건 바로 너였어요. 이명박 각하. 그 펌프 계정에서 나온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을 사실만 남기고 소장해봤대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들 다 지워서 지금 다시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 이뤄낸 나라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참담함을 느낀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물어달라는 입장이다. 끝으로 평창올림픽을 어렵게 유치했다. 그리고 MB가 나와서 기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나 손 씻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전우치님, 이명박이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발표해야 할 정도가 되었구나. 다스. 이게
상당히 큰 소득이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 중에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그 질문으로 시작된 첫 번째 결과물 같은 거잖아요. 일체 유심조님,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정답이네. 노회찬 의원이 이명박의 기자회견을 평가를 했는데요. 기자회견도 아니지 사실은. 일방적인 낭독이지. 끌려가는 게 싫어서 스스로 검찰 출두 의지를 밝힌 것이다. 끌려가는 게 싫어서. 박지원 의원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명박 기자회견은 노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이란 말은 선전포고다. 이걸로 한번 싸우기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나오고요. 산골 농부님의 트윗입니다. 이명박 기자회견을 보면서 전두환 골목 기자회견이 오버랩되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닮았다. 부하 건들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 했으니 잡아가면 된다. 당연히 법에 의해서. 아고라 대한민국, 사기꾼 이명박을 왜 하루빨리 구속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MB 입장문. 사기꾼이 짓거리는 영상을 보면 욕이 쏟아져 나옵니다. 4대강 삽질을 비롯해서 하나같이 수사 대상인데 잘했다고 찍찍. 그래서 그런지 연신 헛기침만 연발. 진짜 개 사기꾼입니다. 사실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회자가 되어 와서 가장 키워드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이게 뭐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변명조차가 안 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나름 소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백한 팩트로 여러 가지 증인과 증언에 의해서 지금 구속된 자기 최측근 부하들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대체 이명박은 언제쯤 구속되느냐 하실 분들이 있죠. 대충 계산해 보면요. 저는 앞으로 한 달. 근데 김백준과 김진모가 구속이 됐죠. 그러면 이제 또 구속 기한이 내 뭐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원세훈의 증언도 하나 나왔고요. 그 톡칼림이 줬다. 네. 그리고 김진모, 김백준도 다 마찬가지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상 독자적으로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이제 수사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나 독자적으로 했다.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다 들어갔게 하면 이명박은 삽니다. 내가 받은 거다 그냥.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형량이 엄청나지. 무기징역. 네. 그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죠. 노인 폄하 우리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네. 삶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똑같아요. 이명박의 집사로 지냈다 그러면 이 사람 얼마나 잘 살겠냐고. 최소한 자기 측근 정도는 챙겨주거든. 네. 자유롭게 좋은 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권력도 부리면서. 이명박이 지시했다 이야기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명박이 알고 있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건 지금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드러난 팩트가 있고 증언이 있고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럼 누구를 불러요? 시킨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시킨 것만 한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봐도와 봐도와 이거 주장이에요? 시킨 놈이 훨씬 나쁜 놈인데 그게 뭐 이렇게 어떤 새끼가 더 나쁜 거냐 굳이 고르라면 시킨 놈이 잘못한 거지만 죄의 그 크기는 둘 다 죽일 놈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짜맞추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대책회의가 김백준을 구속시켰다. 사실 그게 입맞추고 증거인멸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김백준은 꼬리 자르기 하고 자기들끼리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사게 만든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김효재가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매주 월요일이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차 한잔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으니 모두 궁금해하니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겠지. 네. 김백준 씨에 대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나는 김백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또 안 불러? 월요일마다 가긴 갔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게 특히 전직 대통령 세력들은 자기들의 세과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명박 생일 때 파티하고 막 자유한국당에 내놓으라는 놈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세과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그런 세과시용으로 법적인 검토는 전혀 없이 세과시용으로 우리 대책회의 했다?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과시하려다 보니까 김백준이 덜커덕 들어간 거라니까. 범죄 혐의가 있고 공모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대책회의 했다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인멸이에요. 입맞추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차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세대결 하다 보니까 바로 구속될 수가 있구나. 근데 구속의 파장은 그런 거죠. 직접 만날 수가 없고 통화할 수 없으니까 설사 서로 간에 교류를 한다고 해도 변호사 통해서밖에 못하죠. 근데 변호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얘기들에 대한 어떤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집사 정도면 중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명박의 알몸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지금 구속이 됐다고 하면은 여론의 관심을 받을수록 불리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명박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라 가급적이 만나서려고 해. 근데 오죽했으면 나섰겠냐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네. 제가 무슨 이 상황에서 무슨 핑계를 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그 문무일 총장 등이 이제 뭐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발끈한 부분도 있죠 지금. 정치 보복을 주장하니까 이제 문무일 총장이 이렇게 말했죠. 법 절차대로 하겠다.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법 절차대로 하겠다. 제일 무서운 말이죠. 법대로 해. 정치 보복은 약간 초법적인 거. 이명박이 했던 거. 그거잖아. 근데 법 절차대로 정말 미워 죽겠어서 이 새끼를 감옥에 쳐 넣어버리고 싶은데 증거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법 절차대로 하겠다는 말은 증거가 있으면 처벌하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명박이 한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거든요. 돌려치기를 하면 정치보복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이명박이 기자회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찍은 거를 올렸는데요. 굉장히 굳은 표정이에요. 그 이전에 봤던 그 바레인을 출국할 때 봤던 이명박하고는 사뭇 표정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왜 예전에 박근혜가 삼성동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지지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웃으면서 막 같이 인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의 모습과 검찰 출두하게 됐을 때 표정이 굳어서 나오던 모습하고 너무 짝이 잘 이루어지게 맞네요.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명박은 그 삼성동 사무소 앞에서 지지자 한 명 누구 하나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부끄러워요 진짜.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몇백 명? 그러니까 그중에 이명국이랑 같은 이슈만 모아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의 직계 가족, 배우자와 직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 누가 이명박을 가슴속으로부터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보듬어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진짜 기함하겠다 진짜. 네. 그냥 이게 돈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지지자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진짜. 자기네 정권이 깨끗했다고 말하는 건 참 어쩌면 난 이건 인정해 줄 수 있어. 정책 이런 걸 가장한 사실상의 불법인데 불법성을 찾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짓거리들로 돈을 해먹었다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랬기 때문에 자기 공직자들은 비리가 없다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낸 박근혜 정권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상득은 또 어디 갔으며 이명박 자체가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변명을 한 거라고 봐요. 왜? 그만큼 쫓기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림픽 끝나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올림픽 끝나고 예. 올림픽이 끝나면은 2월 달이 올림픽 끝나는 게 2월 25일 이 동계 올림픽 폐막일이거든요. 예.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들어가면 그 수사 과정이 또 올림픽에 덮인단 말이죠. 아우. 중요한 거는 구속이라는 그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속 이후에 계속 수사하고 진행되는 재판 과정이 진짜 백인데 그 중간에 올림픽 때문에 끊어지면 희석이 되는 게 있으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올림픽 끝나고 속전속결로 가죠. 속전속결도 좋긴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대로 이제 후려치려면 두드러 패야죠. 넣기 전에 좋은 거 많이 먹이고 개고기 많이 먹으라 하고 그 사이에 하면서. 계속해서 증거가 인멸될까봐 좀 걱정.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차고 넘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친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명박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는 벌써 5년 전부터 시작한 이야기니까 너무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명박이 우리한테 준 스트레스 저는 구상권 청구한다고.